일부 비만 환자나 지방간, 고지혈증이 있는 대사질환 환자들에게는요, 과일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실 내용인데요, 과일과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일을 왜 드십니까? 다른 음식들도 많은데 왜 과일을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맛있어서, 보관이 편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일을 맛있어서 먹는데 맛있는 거를 못 먹게 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겠죠. 그래서 과일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에서도 제일 힘든 연구가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한 연구거든요. 먹는 거에 대한 연구는 변수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도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상인이 과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껏 드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만인 사람 또는 대사증후군이 온 분들이 과일을 먹는 것은요, 일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일은요,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렙틴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포만감 있게 맛있게 밥을 많이 먹고 나서도 마지막에 과일 디저트가 나오면 또 먹을 수가 있는 것이 과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식욕 중추를 그렇게 크게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은요, 일부 섬유질, 수분을 빼면요, 탄수화물이에요. 과당이라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과당이 우리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 정제된 설탕 같은 탄수화물과 과당은요, 우리 몸의 해악으로 따지자면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비만 환자가 먹거나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이 먹는 분들한테는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 병원 비만 클리닉에서도 많은 환자분들을 보는데, 식사 습관들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보면요, 별로 나쁜 게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니까 정말 많은 양의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을 추적해서 식사 습관을 추적해 보면요, 과일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일이 지방간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많이 놀라십니다. 정말 비만 환자나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당도 높은 많은 과일을 먹는 것은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과일이 비만 환자나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장 지방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은 탄수화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잉여 탄수화물이 남으면 결국은 내장 지방이 증가합니다. 또 많은 연구에서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특히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보는데, 나는 고기도 안 먹고 기름기도 안 먹는데 왜 LDL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식습관을 잘 살펴보다 보면 과일을 또 엄청나게 드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또 이런 분들은요, 또 과일을 줄이시면요, 약을 줄일 수 있거나 또 약을 안 먹어도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아주 팍팍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먹으면요, 간으로 직행을 해요.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은 상당히 재밌어요. 우리가 먹는 다른 탄수화물하고 대사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환자한테는요,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과일은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과일을 드셨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은 나중에 당뇨 전 단계의 당뇨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과일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당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리고 거기다 뭔가 자꾸 첨가를 한 제품이 나와요. 뭐 스테비아를 넣기도 하고 이런 과일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아지는 과일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먹게 되고, 상업적으로는 더 많이 달아야 또 많이 팔리니까 더 많이 단 제품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도가 높은 과일들을 계속 먹다 보면 건강은 나빠지고 비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과일들은 그래도 나으니까 이런 과일들은 적절히 드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야채인데요, 일반적으로
과일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일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마토는 야채입니다. 이 부분 갖고 태클 걸지 마세요. 첫 번째는 토마토고요. 두 번째는 자몽, 베리류. 베리류는 블루베리, 크림베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석류나 레몬 같은 것들, 오렌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단맛보다는 약간 신맛이나 씁쓸한 맛을 가진 과일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육이 단단한 과일들이 좋습니다. 깨물었을 때 흐물흐물한 것보다는 단단한 과일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정상인이라면 과일 드세요. 정상인인데 제가 과일 갖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자꾸 아플다고 이러지 마세요. 정상인은 많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과일 먹는다고 그렇게 몸이 나빠지지 않아요. 과일이 독도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고, 내가 또 고도 비만이고, 그리고 내가 당뇨나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대사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과일 주의하셔야 돼요. 과일 중에서도 정말 당도가 높아서 단맛이 나는 과일들은 피하시고요. 당도가 낮고 약간 신맛이 나고 씁쓸한 과일, 단단한 과일을 위주로 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과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이상해요. 과일에 대한 닥터리의 말 못 믿겠어요 하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 비만의 권위자인 박용우 선생님께서는요, 다이어트 기간 중에는 가급적 과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어트 전문가들은요, 과일 섭취를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당과 함께 과일에 함유된 과당 성분 때문입니다. 포도당은요, 몸속 모든 세포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지만 과당은 오로지 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못한 과당은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간에 축적돼서 지방간을 만들거나 혈액으로 나아가서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용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부 비만 환자나 지방간, 고지혈증이 있는 대사질환 환자들에게는요, 과일은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과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누구는 과일을 먹으라 그러는데 닥터리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제가 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